그리고 제가 하면 좀 빨리빨리 좀 들어오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있지 않나요? 최고 중에 최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따끈따끈한 주요 법안, 오늘도 쉽고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잉크도 안 마른 법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개월 사이에 대폭 증가했습니다. 저 역시 이 개정안 매우 반갑습니다. 환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법안,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름이 길어서 보통 줄여서 5개 광고물 법으로 부르는데요.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5개 광고물법. 아마 이 법 환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한마디로 정당 현수막이 안전하게 설치돼서 정당 활동과 주민의 생활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요, 정당 현수막을 읍, 면, 동별로 최대 2개까지만 설치하는 겁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정말 거리 곳곳에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정당 현수막이 정말 여러 개가 걸려 있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주택가에도 꽤 여러 개가 걸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읍면동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다. 이럴 때는 한 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현수막들이 많고 형형색색이 되고 이렇게 된 건가요? 지난 12월에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부터 벌어진 일입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조금 더 폭넓게 보장하자는 취지였는데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5개 광고물법 시행 전에 6,415건에 불과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요, 개정안 시행 후 3개월 사이에만 14,197건으로 2배 이상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난 5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긴 했는데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우리 국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또 다른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규격과 기간, 표시나 설치 방법을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준수하도록 했고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기한이 만료된 경우에 신속하게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개정안이 좀 시행이 될까요? 1월 초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쵸? 네, 이 총선을 앞두고 현장에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이번 개정안의 취지 그대로 정당 활동의 자유와 또 우리 국민의 안전이 조화롭게 보장이 되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거리 환경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걸 알고 계시는군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법안은 국방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 법안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처럼 엘리트 군인을 길러낼 국방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탈피오트 제도, 먼저 이 제도가 뭔지부터 좀 알아야 할 것 같거든요. 네, 탈피오트란 최고 중에 최고라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197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 전문장교 육성 제도인데 고교 졸업자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을 해가지고요, 3년 동안 히브리 대학교에서 기초과학과 무기개발에 필요한 학문을 배우고 학사 과정을 마치면 중위로 임관을 하게 해서 군 연구소나 방산업체 등 다양한 전문 기관에서 복무를 하면서 연구 개발과 국방 관련된 산업 연구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는요, 전공 분야에 취업을 한다든지 관련 전문 분야에서 활동을 보다 더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수한 이공계 인재를 과학기술 엘리트로 육성을 해서 국방에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전역 후에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우리나라에 이런 이공계 우수 인재 군복무 관련한 제도가 있지 않나요? 자, 이걸 알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과학기술 전문 사관 제도라고 있는데 국방연구개발 과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적어도 석사급 이상의 연구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우수한 이공계 인재를 확보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복무할 수 있는 보직이 없기 때문에 국방과학 분야에서 장기적인 인력 활용이 어렵습니다. 복무 기간 동안 이 관련한 지식들과 뭔가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가다가도 전역한 후에는 또 반면 전혀 관련 없는 분야로 또 취업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다수 발생을 했고 그것이 큰 문제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전역 후에는 관련 전문 분야와 연계된 취업 지원이나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이런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하자는 법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사관학교를 설립한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 사관생도를 뽑을 것이냐 그리고 교육과정 어떻게 할 것이냐 궁금하거든요. 네, 이 법안에 관심이 많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꼼꼼하게 조사를 했는데요.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21세 미만의 우수한 인재를 대상으로 사관생도를 선발을 하고요. 이렇게 선발된 사관생도들은요. 학부 4년 동안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이죠. 여기에서 국방 R&D와 관련된 과학 및 기술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게 됩니다. 또 장교 임관을 목표로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요. 12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도 받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졸업장에도 이 카이스트라는 이름이 표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졸업생은요, 사관학교 학위와 카이스트 학위를 동시에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을 해서 국방 관련 연구기관에 배치돼서 6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석박사 학위까지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산 복무를 전제로 카이스트에서 석박사 학위까지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교육부, 과기부가 2년간의 준비 기간 동안에 구체적인 선발 기준을 확정을 할 거고요. 이르면 2026년에 첫 번째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네, 2026년 아무래도 이 군 복무제도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이뤄질 것 같은데요.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우수한 이공계 엘리트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 군에 활용을 하면 우리 군의 과학화 그리고 기술화가 조금 더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병력 집약적 군대가 아니라 기술 집약적 군대로 군을 조금 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법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안보가 크게 발전될 거라 기대됩니다. 2024년 새해 처음으로 전해드린 잉크도 안 마른 법률이었는데요. 저희는 올해도 어김없이 더 유익한 법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